예,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추무진 이사장님 이하 깊이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 이종욱 총장님과 관련된 건이라서 최우선으로 일단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슬라이드가 좀 근데 조악해서 좀 죄송은 합니다. 네. 총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제가 모실 때 주신 말씀이라 항상 되새기고 있고, 지금도 방역 과정에서 항상 되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 총장님이 총장에 당선되신 지금 윤영관 장관님 말씀 주셨는데 2003년 1월 그때가 사스가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스가 3월 달에 발생을 하고 사실 취임하실 때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종욱 총장님은 본인의 전공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대 출신이시지만 한센병 퇴치팀장을 하시면서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처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주로 감염병, 특히 백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국제보건 규칙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에 선두에 서서 나서셨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도 몇 번을 참았습니다만, 만약 지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종욱 총장님이시거나 또는 우리 한국 사람, 예를 들어 신영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이셨다면 아마도 더 나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스 당시 물론 전임 브루트란트 사무총장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종욱 총장이 사스 이후에 국제보건 규칙을 정비를 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 2005라고 그냥 얘기만 합니다만, 제가 운이 좋게도 그 총회 직전에 그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 2005가 통과되는 토요일 그 새벽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종욱 박사께서 총장님이 끝까지 그 미국도 반대를 하고, 또 하필이면은 쿠바가 반대를 하고, 또 브라질이 어깃장을 놓고 세 나라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 결국 미국을 설득하고 하다 안 돼서 쿠바가 반대하는 거를 그냥 전 그 회원국의 새벽 한 4시였나 그 박수로 통과시켜가지고 밀어붙이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것은 국제기구의 리더로서 단호함도 갖춰야 되고, 또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상당히 힘들 때는 농담도 하시고, 또 실제로 발로 뛰면서 미국에 다가가서 설득도 하시고, 뭐라 그러셨는지 모르죠. 귓속말을 하니까. 또 어떨 때는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쿠바가 반대를 했지만 밀어붙여서 통과되고 박수로서 마무리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국제보건규칙으로 신종감염병이 됐을 때 각 회원국이 24시간 안에 세계보건기구에 알려야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또 개정이 필요했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네, 이 개정을 완료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특정 국가를 제가 블레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항상 신종감염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인수공통감염병의 주 통로는 예를 들어 수산시장, 동물시장, 소위 애니멀 마켓, 2009년에 신종플루 같으면 피그팜, 이런 곳에서 결국은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 또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종욱 총장님이 임기가 계속되고 1기, 2기까지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총장일 때 저녁 식사 자리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세계보건기구 자체의 상황실을 만드셨는데, 조금 이따 슬라이드가 나옵니다만, 세계보건기구는 드림팀을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 지구상의 어디 어느 곳에선가 언노운 에이전트, 즉 이번처럼 만약 중국에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면 소위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의 우수한 현장 조사 인력으로 드림팀을 꾸며서 현장에 보내고,
그 회원국에 물론 요청이 있어야 되지만 그 요청을 얻어내는 것도 세계보건기구 수장의 지도력입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환자가 100명, 300명 이내일 때 역학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걸 다른 나라에 전파를 시키고 입국을 막을지 안 막을지 빨리 판단을 하고 그걸 늘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드림팀. 근데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을 보시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것이고 아마도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상황실은 뭐냐면 쇼크라고도 발음이 되니까 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er 우리나라의 지금 질병관리청에 있는 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의 유형이 이것이고 총장님은 이걸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셨더니 미국에서 인용했다. 미국은 9.11 테러 때 중앙 통제적인 이런 상황실이 있어야 된다. 아마도 전쟁 이후에 각국이 설치했던 거를 모방을 해서 결국 한 장소에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팀들이 한꺼번에 비상 상황에 모여서 대응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하나 생각이 나네요. 총장님이 참 성격이 전형적인 한국 노인네라서 일이 터져가지고 금요일날 7시쯤 상황실을 내려가셔가지고 그 시간 되면 우리 세계보건기구 직원들 다 퇴근하거든요. 주말을 앞두고. 그 비상 상황이지만 WHO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식사하면서 내가 무지 화를 냈다.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느냐.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직원들은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상황실 아무도 없이 그냥 총장님은 또 금요일날 그 아주 취약 시간대에 현장에 가셔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워도 하고 싫어도 하긴 했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아, 한국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게 갑자기 생각은 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러한 이종 총장님의 당시 국제보건규칙 쇼크로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결국 2009년에 신종플루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또 제가 모시던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신데 2009년 신종플루의 방역의 주역이자 그 당시 뭐 백신이라고 그러셨나요? 타미플루 백신 구하시려고 뭐 외국도 돌아다니시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그 당시로서는 노블 인플루엔자, 신형 인플루엔자가 언젠가 등장할 거다라는 게 이종우 총장님이 계속 되뇌이는 메시지였고 이번에는 코로나19처럼 진짜로 그리고 이종욱 박사님은 감염병이 감염병만이 아니다. 제 바로 앞에 윤영관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건강이 의학, 과학은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회적인 면도 봐야 되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특별히 그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형평성, 평등성, 보편적 건강 보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직전에 말미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종욱 총장님이 되실 때 이제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들은 거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때 이사국 중에 하나가 북한도 들어가 있었고 북한이 원래 그러면 그 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당선이 취소될지 모르겠는데 이종욱 총장이라고 이종욱이라고 이름 쓴 걸 보여줬다 그럽니다. 내가 이거 당신 찍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사실 최종적인 표차는 두 표인데 결국 한 표잖아요. 한 표가 이리 가냐 저리 가냐에 따라서 근데 묘하게 그때 대한민국도 이사국이었고 북한도 이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항상 이제 북한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뭐 북한 제네바 대표부에도 들어가 봤고 이종욱 총장님 때문에 하여튼 뭐 내일 또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x5라는 거는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에이즈 환자 300만에게 치료 약제가 2000년 말까지는 도입을 한다.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일이 터지면 세계보건기구를 주도를 해서 백신으로 이렇게 각국이 아까 각자 도생이라고 장관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는 거는 국제기구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는 지침도 선도를 해야 되고 백신이 이미 R&D가 진행이 되면 훨씬 앞서서 백신이 개발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지역부터 접종을 해야 될 건지를 바로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조율을 했어야 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더 아쉽고, 심지어는 코백스 퍼실러티라고 그런 국제기구에 겨우 87개국만 확약을 했고, 거기에 자꾸 특정 국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중국은 들어와서 1%만 가져가겠다, 생색만 내고. 네. 뭐 이게 영어로 안 될 테니까 뭐 제가 미국, 중국 얘기해도 설마 왜 그 나라에서는 모르겠죠. 어쨌든 너무나 안타깝고, 도리어 이종욱 총장이 만약 지금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다면 그러한 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퍼머넌트 5, 그 5개 나라는 평상시부터 총장이 잘 관리를 하고, 유사시에 그 5개 나라가 인구도 많고 이 지도력으로 끌고 오셨을 것이라고 하여튼 확신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국내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코로나, 네, 지금 아슬아슬하고 이 부분은 말을 삼가겠습니다. 현직에 있고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희로서는 진짜 위기고 최대 위기다. 양치기 소년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희망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료제, 지금 오늘 나오기 전에 그 특정 제약회사의 항체 치료제가 국내 임상이 30명은 채워야 되는데 어제까지 23명인 거를 확인했고, 300명을 전체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175명까지 갔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새로 저희 국립감염병 연구소장으로 임상한 내과 의사 장희창 소장을 전남의대 교수를 영입했는데, 그냥 뭐 개별 의료기관하고 접촉하면서 해당 회사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어쨌든 연내에 항체 치료제, 왜 치료제에 목을 매느냐, 혈장이나 항체 치료제 효과만 있다고 하면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러면 병상이 세이브되니까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백신이 당연히 내년 1사분기에도 저희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백신의 우선 순위는 사실상 접종요원, 의료요원,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65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이외의 연령층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이외 분들 중에 고위험군, 즉 기저질환자면서 혹시라도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상황 분들이 만약 인펙션이 되면 빨리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항체가 됐든 혈장이 됐든 임상적으로 입증된 치료제를 투여를 사전에 함으로써 최소한 치명률은 낮춘 상태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이자 저희 방역당국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넣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는 필요 없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일렉트로서 취임을 한다면 또 양 강대국 사이에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한 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특정 국가를 탈퇴하게끔 놔준다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혹을 잘 해결을 해서, 제가 이종욱 총장님이 총장직 수행할 때 지금 가끔 이제 심부름하러 또 시키시는 일 때문에 방에 들어가면 항상 하시는 일은 전화. 제 기억나는 건 러시아도 통화하고 독일도 통화하고, 그때 지금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던 짐 킴 박사도 사실 에이즈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수시로 방에 왔다 갔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모든 나라와. 지금의 만약 세계보건기구 총장께서 특정 국가와 소통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희 방역당국도 소통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 대책은 현재의 코로나19를 현 단계의 거리두기로 최대한 억제하는 게 목표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 해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서 억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항체가 결과도 발표를 할 텐데, 의외로 젊은 층에서의 그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 지금 강력하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예 지금 좀 더 강한 메시지를 곧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년 아마도 2, 4분기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심사숙고했습니다만
내년도 추석은 금년하고는 다를 것이고 내년 겨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왜곡을 보면서 그래서 키워드는 이종욱 총장님 신속하게 하셨고 전문성도 보여주셨고 조정 능력도 보여주셨고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지금 상황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가 이게 마지막이죠. 예. 본인이 총장일 때 첫 아프리카 출장인데 수행원도 최소화, 가방도 본인이 끌고 본인이 직접 하는 한국적 리더십. 이 슬라이드를 볼 때마다 제가 아주 뭉클한데 아마 10년을 채우셨다면 세계보건기구가 이번에 코로나19는 전혀 양상은 달랐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냥 두 손은 없었습니다만 총장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혹시 저희 지금 발제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약간 플로어하고 지금 채팅창에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제가 이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하시고.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 또 전임 대한의협 회장이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는 지금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혈장 자체가 이제 확진됐던 분들의 혈장이니까 다행인 것은 신천지 신도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3주간 또 4,000명이 추가적인 공여 혈장을 하고 계셔서 현재로서 추계하기로는 아마 상당량 우리가 치료 가능한 혈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임상적인 효과가 문제고 항체 치료제는 사실상 해당 제약사의 보장으로는 상당한 여유 있게 아마 확보 가능하되 현재 정부의 방침은 치료와 관련해서는 실비로만 받겠다는 게 이제 특정 제약사들의 얘기고 현재 렘데스비어와 마찬가지로 확진자에 대해서는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금 치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더 있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